오늘 준비한 사연은 절친인 친구와 캠핑을 갔던 남자가 있었고, 그 캠핑장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가 휴대폰으로 그걸 하는 걸 찍으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밀 영상 뒤에 숨겨진 감정과 비밀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밌게 읽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믿으며 아내 소연이와 함께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30대 후반의 부부로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고, 신뢰와 믿음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퇴근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캠핑? 갑자기 웬 캠핑이야? 아내는 신이 난 얼굴로 친구 부부인 재석과 미진과 요즘 캠핑에 빠져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재석은 저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친구 아내인 미진과 저의 아내 소연이와도 꽤 친한 사이였어요. 요즘 다들 캠핑 가잖아. 우리도 한번 가보자. 기분 전환도 될 거고. 처음엔 귀찮았지만 오랜만에 자연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캠핑 약속을 잡아 그 주말에 네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됐습니다. 주말 아침 캠핑을 떠날 준비를 하며 차에 짐을 실었어요. 아내는 들뜬 얼굴로 캠핑용품을 하나하나 점검했고, 저는 짐을 얼추 다 챙긴 것 같아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있었어요. 텐트 챙겼어? 버너랑 고기도 준비했지? 술은 이 정도면 될까? 아내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나라도 빠질까 염려하며 들떠 있었어요. 당연하지. 근데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1박 2일이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러지. 나 너무 신나. 그렇게 짐을 다 실은 후 우리는 재석과 미진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약속한 곳에 도착해보니 재석이네 부부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희는 곧바로 돈을 거둔 후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는 목적지인 동해 캠핑장으로 출발했죠.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재석이와 저는 급하게 텐트를 치고 아내들은 바베큐를 준비하면서 웃고 떠들었죠. 재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넷이서 노니까 대학 때 MT 온 것 같지 않냐? 재석의 아내 미진가 장난스럽게 말했고, 제 아내도 웃으며 맞장구 쳤죠. 그때처럼 밤새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모두 기분 좋게 취한 상태로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어요.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의 텐트로 돌아간 후 술 기운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이 떠지더군요. 이 사람이 어디 갔지? 눈을 떴을 때 옆에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아 속으로 화장실을 갔나 생각을 하며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오지 않아 이럴 바에는 밖에 나가서 아내도 찾고 담배도 한 대 필 겸 텐트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시간이라 남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캠핑장 구석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오는데, 어두운 캠핑장 한쪽에서 아내가 텐트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오더군요. 여보, 어디 갔다 와? 내가 갑자기 불러서 그런지 아내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채 멈춰섰어요. 괜히 놀라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뭘 하고 왔는지 옷매무새도 잔뜩 흐트러져 있었고 마치 뜀박질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숨을 고르려는 듯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냥 바람 좀 쐬러 나갔어. 갑자기 답답해서. 그래? 근데 어디다 구르기라도 한 거야? 제가 묻자 아내는 서둘러 머리를 매만지더군요. 아니야, 자다 깨서 그렇지. 자기도 자다 깼나 보네. 내일 운전도 해야 하는데 얼른 들어가서 자자.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아내 뒤를 따라 텐트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아내의 모습이 아무리 봐도 단순히 바람을 쐬러 갔다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괜히 찝찝한 마음에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는 아내는 많이 피곤했던지 늦게까지 늦잠을 자며 텐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와는 달리 저는 일찍 일어나 텐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재석이네 부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재석이가 물었어요. 재수씨, 아직도 안 일어났어? 어제 좀 피곤했나 봐. 너가 신경 좀 써라. 얼마나 체력이 달렸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못하냐? 아님 간밤에 힘쓸 거라도 있었어? 가분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 난 또? 재석이가 실실 웃으며 말을 걸 때 아내가 텐트에서 나왔어요. 제일 늦게까지 잤던 아내였지만 얼굴에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왠지 모르게 제 눈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찝찝하게 왜 저래? 그런 행동을 하는 아내가 보기 못마땅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여기까지 와서 싸우기가 싫어서 그냥 말없이 텐트를 정리하였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는 멍한 얼굴로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곤하니 그렇다 치겠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상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새벽 시간에 텐트로 돌아오던 아내의 흐트러진 모습, 저를 보며 당황한 눈빛,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혼자 남아 캠핑하고 남은 소주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소연이가 그럴 사람도 아닌데 나 혼자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고 괜한 과민 반응을 하는 걸지도 몰라. 현타 같은 게 오더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림칙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소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휴대폰이 부엌 식탁 위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몸이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가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보는데 캠핑을 갔던 친구 재석의 이름이 떡하니 떠 있었어요. 평소에도 친한 친구 사이였으니 단순한 연락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와 동시에 안방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아내가 나와 헐레벌떡 휴대폰을 집어들더군요. 누구야? 모른 척 물었는데 아내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미진지 누구긴.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고 따져 물을까 하다가 바로 입을 다물었네요. 내 예상이 맞다면 물고 늘어져봤자 싸우기만 하지. 말빨로 제가 질게 뻔했어요. 진주단지에 모시듯 잡고 있구만. 거실에서 술을 마저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니까 아내는 휴대폰을 손으로 꽉 쥔 채 잠들어 있었어요. 결국 한숨을 한번 쉬고는 베개를 가지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 간신히 잠에 들었네요. 그날은 그렇게 보냈지만 이후에 저는 아내의 행동을 하나하나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루는 웬일로 샤워를 할 때
휴대폰을 놔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나올까 싶어 신경을 최대한 곤두세운 채 화면을 켜보니 예전과 다른 패턴으로 휴대폰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아내가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뒤집어지는 속을 겨우 참으며 휴대폰을 다시 그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누굴 만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저 멀리 길에서 아내가 보이길래 부르려고 하는 그때 재석이가 종종 걸음으로 두 손에 커피를 들고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재석의 손에 들린 커피 하나를 받아들더니 팔짱을 끼며 온갖 교태를 부리며 웃더군요. 그것도 잠시 둘은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리를 벌려서 숨을 죽이며 뒤를 따라갔고 아내와 재석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빠르게 뒤따라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내가 사라진 골목길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웃긴 게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데 화를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은 휴대폰으로 영상이라도 찍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되더군요. 그렇게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내가 들어오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왔어요.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어요. 아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떨리면서 제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 SNS에서 미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있던데 아내의 표정은 구겨졌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미진과 선약 있다고 다른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해서 늦게 왔어. 그것 때문에 식당에서 혼자 한참 기다렸잖아. 주문은 하라고 그러지 얼마나 뻘쭘했다고. 아, 그랬어? 되도 않는 변명에 쓴 웃음이 나왔지만 애써 웃음을 삼키고 자리를 피했어요. 더 물어본들 마구잡이 핑계가 계속 나올 게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아내 몰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월차를 내고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집 앞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전부터 주구장창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기미가 없었어요. 오후 4시까지 나오지 않길래 포기를 하고 카페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옷을 차려입고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무작정 뒤를 따라갔고 자주 다니는 커피숍으로 아내가 걸어갔어요. 아내를 따라 커피숍 안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 재석이가 커피숍으로 들어왔고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재석이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게 미진과 분리수거하고 나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해주고 나온다고 늦었지. 근데 뭔 일 있어? 얼굴에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닌데. 아니, 요새 남편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왠지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준호이 눈치 없기로는 대학교 때부터 유명했는데 괜히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말어. 이쁜 얼굴 다 망가지겠다. 친구는 아내의 손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걱정 마. 혹시나 알아챈다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위로가 마음에 들었던지 아내는 재석의 손을 잡고 자기 얼굴에 살짝 대더니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는 항상 나만 생각해주니까 좋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남들 눈도 무섭지 않은 미진 재석은 아내의 입술에 살짝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몸을 기울이며 재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 힘이 들어가며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참기가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카페에서 나왔고 저는 뒤를 따라갔는데 근처 모텔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발 저기는 들어가지 마라. 아니 속으로 계속 말하며 쳐다보았는데 허무할 정도로 망설임 없이 모텔로 들어갔어요. 뒤따라가서 한바탕 하고 끌어낼까 생각을 하다가 혼자 비참한 기분을 느끼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향해 웃었어요.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지? 별일 없었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하였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더군요. 나 너무 피곤해. 미진과 쇼핑한다고 오늘 하루 종일 나 끌고 다닌 거 있지? 그래? 그럼 다리 힘도 풀리고 그랬겠다. 계단 같은 거 걸으려면 다리도 벌려야 하고 정말 힘들었겠네. 계단 걷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괜히 비꼬는 거 봐. 나 씻고 나와서 밥 차려줄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친구인 재석과 모텔로 들어간 사람이 저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찼어요. 그래, 씻고 와. 빡빡 씻어라. 혼자만 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저는 아내에게 모른 척을 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어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내가 제게 준 상처만큼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모른 척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며칠 후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내리며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빠,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그래? 어디서 만나는데? 그냥 강남 쪽에서.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대놓고 뒤질 수는 없었기에 아내의 휴대폰과 연동시켜 놓은 클라우드를 실행시켰죠. 그리고 거기엔 예상했던 대로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지금 신랑 출근했는데 지금 올 수 있어? 가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왠지 가기 싫네. 오늘은 좀 더 스킬을 써주면 가고. 아님 안 갈래? 직구기는 알겠어? 오빠, 내가 언제 오빠 실망시킨 적 있어? 짐작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까 어이가 없는 게 인생이 허무하고 복잡한 기분이 몰려오는데 이런 메시지는 그들 관계의 작은 일부분이었어요.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백업된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에 저는 무심코 영상 파일을 발견했어요. 정말 별 생각 없이 클릭했죠. 그런데 클릭한 영상은 얼마 전 간 캠핑장에서 찍힌 것이었고 둘만의 추억이라도 만들려는지 그 짓을 하는 걸 찍어 놓았더군요. 그것도 서로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비하하면서 즐기는데 영상 속 그들은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상은 한 개가 아니라 다 같이 집에서 술을 먹을 때도 몰래 둘이 빠져나가 영상을 찍으며 키득대고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영상을 이어서 다 같이 술잔을 짠하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마음 한구석에 용서를 하고 다시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있던 게 그 즉시 전부 날아가 버렸고 더 이상 끌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폭탄은 한 번 던져주고 끝내야겠다 생각했어요.
매번 보는 친구랑 자주 놀면 재밌어?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사실 친구를 만났는지 제 친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도 없고 이제는 만나는 게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었어요. 원래 여자들은 자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암튼 재밌게 보냈어. 아내의 속이 조금이라도 타길 바라며 약을 올렸어요. 다리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요새 하체 운동에 아내는 순간 움찔하더니 머리를 넘기며 시선을 피했어요. 지금 나 다리 굽다고 놀리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참, 나도 자기 친구들 얼굴이나 보게 오늘 같이 찍은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라. 사진? 오늘 찍은 건 없는데 자기는 내 얼굴만 보면 되지. 친구들 얼굴은 봐서 뭐하게? 자기 그러면 나 질투나. 질투도 할 줄 알아? 왜 이래? 말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 씻으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안방 샤워실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샤워실 문 앞에서 재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아내가 통화 내용이 들리게요. 재석아, 잘 지내고 있냐? 그래. 갑자기 웬일이야?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걸어봤지. 왜? 난 전화 걸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시간에 전화 와서 혹시 뭔 일 있나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도 팔자다. 그냥 요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걸었어. 재수 씨는 잘 계시지? 부부지간에 문제는 없고? 그냥 뭐 그렇지. 좋네. 잘 지내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안 올래? 지난번 갔던 캠핑 이야기도 하고 나 그때 사진이랑 영상도 많이 있는데 한잔하면서 같이 보면 좋잖아. 놀러도 한 번 더 가고 싶고 그날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너도 한 번 더 놀러 가고 싶다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재석이의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어요. 그래. 미진도 소연이 보고 싶어 하더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너희 집으로 갈게. 그날 보자. 그래. 꼭 같이 와. 나도 재수씨 보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부엌 식탁에 소주를 꺼내고 간단하게 안주를 올려놓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는 샤워를 해서 그런지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 나오더군요. 오빠, 술 먹게? 응. 간단하게 한잔하려고. 너도 먹을래? 나는 좀 피곤한데. 그래? 오늘 나가서 얼마나 무리를 한 거야? 아직 잘 시간도 아닌데. 아내는 순간 움찔했어요. 그냥 날이 덥기도 했고. 혹시 이번 주에 재석이 오빠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오빠가 초대하는 것 같던데. 들었어? 자기한테 물어보고 초대해야 했는데. 미안. 지난번 캠핑도 재미있었고 뒤풀이도 못했잖아. 그래서 술 한잔하면서 놀려고 했지. 그날 찍은 영상이랑 사진 보면서. 무슨 영상? 아내는 영상이라는 말이 나오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다 같이 찍은 영상이지.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있는 거야. 영상에 잡힌 거는 없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숨소리를 얼마나 거칠게 내던지 발정이 제대로 났더라고.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 아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억지로 웃었어요. 요새 캠핑장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들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 오빠, 불결해. 얼른 지워. 아내의 반응이 재미있기도 하고 모른 척하는 게 소름 끼치기도 하고 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지웠지. 내가 그거 들어서 뭐하게. 듣자마자 지웠. 그래, 알겠어. 오빠,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아내는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쪽으로 갔어요. 그날 밤 아내와 재석을 끝장낼 계획이 마무리되었고 며칠 전에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약속한 토요일이 왔고, 저희 넷은 모여 앉아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다가 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캠핑장 사진이랑 동영상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술 먹으면 되겠다. 창훈의 아내 미진과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 쳐 주었어요. 좋아요. 캠핑 진짜 재밌었는데 영상 있으면 같이 봐요. 미리 준비한 캠핑장 영상을 TV에 미러링해서 틀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영상이었어요. 불멍을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 바비큐를 구워 먹던 장면. 그러다가 그 둘이 몰래 찍은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였죠. 아내와 재석이가 텐트 안에서 우리 몰래 저질렀던 그 행위들이 나오자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재석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창훈의 아내 미진는 손이 덜덜 떨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제야 아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아내는 흐느끼면서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였고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 던졌어요. 그리고 아내와 재석을 보며 말했어요. 창훈의 아내 미진는 남편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며 오열했어요. 그리고 날아온 컵을 맞은 재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방방 뛰었고 조금 전까지 미안하다며 흐느끼는 아내는 재석에게 달려가 어디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정남이가 모두 떨어졌어요. 더 이상 그 꼴을 보기가 싫어 소리를 쳐서 모두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났어요. 아내는 집에서 쫓아냈고 재석이는 미진과 대판 싸웠지만 결국 용서를 받았어요. 아내는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되더니 몇 번 찾아와서 울며 불며 매달리기에 들고 온 가방을 집어던져 버리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내와 재석이의 불륜 사실은 그의 부모들과 친척들에게 퍼졌고요. 친구 아내 미진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하고 다시 산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게 오히려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죠. 시간이 지나고 솔직한 마음은 뭔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착잡한 마음이 더 큰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었어요. 어쩌면 아내를 용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잘한 게 맞겠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